네, 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며칠 전에 오픈AI에서 챗GPT를 공개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직접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챗GPT를 지난 이틀간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챗GPT한테 이제 본인한테 직접 어떤 모델인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요. 본인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사람과 다르게 직접 인터뷰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원하는 질문이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겠다라는 굉장히 사람과 같은 답변을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텍스트 베이스드 모델과 다르게 어떤 점이 장점인지에 대해서도 단답형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완성도 높은 문장으로 답변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섞일 수 있는 질문도 한번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가장 좋은 블로그를 알려달라 했더니 저희가 한 번씩은 들어봤었던 해외의 유명한 이제 테크 블로그 포스팅 사이트들을 알려줬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스택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미디엄, 레딧, 프로그래밍 채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제 포스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을 해봤으니 이제 실제로 내가 궁금한 것을 한번 물어보자 해서 리액트에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리액트와 디펜던시 인젝션 주제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한번 올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본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분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포스팅과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OC 패턴을 디펜던시 인젝션과 리액트를 사용해서 구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디자인 패턴 예시로 이제 제시를 해줬습니다. 답변을 온 거를 보면 그저 단순히 코드만 그저 나타낸 것이 아니라요. 왜 HOC가 디펜던시 인젝션인지, 그리고 디펜던시 인젝션이 무엇인지 이런 배경 지식까지 굉장히 완성도 높은 문장으로 제공해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택 오버플로우에 이런 질문을 올렸을 때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리더라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보더라도 답변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 곳곳에 쌓여있는 그런 좋은 정보들을 가져다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딩까지 해줄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넷플릭스 클론 코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요. 비디오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서버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위한 브라우징이 필요하다.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포맷까지 갖춰가지고 알려주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크업 코드를 알려달라고 했더니요. HTML 코드, 그 다음에 CSS 코드를 별도로 알려주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시멘틱하게 코드를 작성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비교적 간단한 CSS 문법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만약에 제가 사스 문법으로 만들고 싶으면 CSS라고 표현 안 하고 사스라고 표현을 했으면 사스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테일윈드 CSS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술 스택으로 블로그 템플릿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어떨까 궁금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되게 완성도 높은 코딩을 해줬어요. 리액트 라우터 덤 라이브러리까지 써서요. 코드가 굉장히 길죠? 실제 만들어진 블로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헤더와 바디, 그다음에 캐러셀, 후터까지 굉장히 완성도 높은 페이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 아니면 마크업이 필요할 때 굉장히 좋은 조수로서 나의 프로그래밍 작업을 도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쉬워서 재밌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답변을 너무나 잘해줘서 코딩 테스트를 하면은 과연 답변을 잘 줄까 해서 리트코드에 있는 미디엄 난이도의 문제를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저 문제와 그 다음에 예제 코드를 이렇게 넣어서 했더니요, 명확한 문장으로 완성해서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딱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주소까지 잘 했죠. 돌려봤는데 억세티드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능도 좋게 나왔어요. 저는 굉장히 여기서 전율을 금치 못했습니다. 트위터에 이제 실시간으로 이 챗GPT를 어떤 각자 이제 평상시에 흥미로웠던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 유저들의 반응이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버그 리포팅이 올라왔는데, 이제 리눅스 기반에서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이것이 챗GPT에 있는 그 질문으로 그대로 넣었을 때 마치 저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해킹 기법을 사용한 것 같이 그대로 이 해당 챗GPT 서버에서 명령어가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유저는 이제 서버를 리부트 하라고 이제 질문지에 떴더니 바로 이렇게 서버가 리부팅 되는 이런 이슈가 있었네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나 아니면 다른 유명한 개발자들이 이 챗GPT에 대해서 굉장히 임프레시브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리액트 카운터를 만들어 달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실제로 사람이 채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코딩을 해줍니다. 코딩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떤 디렉토리에 코딩을 작성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말해줬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특정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카운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타이가 아니라 만약에 저스탠드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저스탠드를 깔고요. 저스탠드에 있는 라이브러리 모듈을 가져다가 실제 카운터를 작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굉장하죠? 라이브러리에 이제 다큐멘트를 작성할 때 개발자가 일일이 코드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작성하지 않고 다음처럼 챗GPT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봤는데요. 제가 이틀 동안 챗GPT를 써보며 흥미로움과 더불어 충격을 느꼈습니다. GitHub 코파일럿이 나왔을 때는 그냥 신기하다 수준이었는데요. 그냥 실생활에서 내가 만약에 프로그래밍 주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모든 대화형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챗GPT가 상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만약에 음성 합성 기능을 입힌다면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유사한 조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세계에 존재하는 지식들을 빠르게 찾아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오픈 AI의 챗GPT.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부터 엔지니어에 대한 정의를 한정된 자원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라고 내렸었는데요. 세밀함과 감정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물론 AI보다 사람이 앞서겠지만 정말 한정된 시간과 자원에서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주는 챗GPT를 보면서 어느 순간 프로블럼 솔빙 역할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AI가 정말로 많은 분야에서 대신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와 더불어 약간의 염려도 같이 들었습니다. 네, 챗GPT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각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챗GPT 성능이 좋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